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현대카드입니다. 신용이 아닌 데이터를 파는 회사.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현대카드에 대해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가 아니라 인공지능, AI를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좀 뜬금없게 들리시나요? SF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 빌려주고 갚는 그런 금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대카드의 짐작 모습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례적이라고 하는지 그 현상부터 보고요. 재무 상태는 탄탄한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비밀 무기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과연 이 회사에 얼마의 가격표를 붙였는지, 이 모든 걸 이끈 리더십의 빛과 그림자는 뭔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이례적 현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금융사 같은데 왜 자꾸 금융의 옷을 입은 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적인 야망이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건 뭐니 해도 숫자가 증명해주죠. 두 번째, 재무 상태를 보면서 현대카드가 얼마나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야, 이 숫자 좀 보세요. 11%. 2023년 영업이익이 그 전년도보다 무려 11%나 성장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금리에 수수료는 계속 내리라고 압박받는 카드사들한테는 정말 힘든 시기거든요. 그런데 업계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런 성과를 낸 겁니다.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총 연체율이 1%도 안 되는 0.97%. 심지어 이게 줄어든 수치예요. 다른 카드사들은 지금 연체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말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이 손익지표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회사의 전략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영업수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성장했죠. 근데 진짜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어요. 이자 비용은 40% 넘게 폭증했는데 떼일돈, 그러니까 대손 비용은 오히려 5.7%나 줄였다는 점.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똑똑하게 질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재무 건전성, 즉 안전 마진은 어떨까요? 현대카드의 레버리지 배율, 쉽게 말해 부채 비율이 6.2배입니다. 금융당국이 정한 한도가 8배인데 이거보다 훨씬 낮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주주들한테 배당을 더 해준다거나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총알이 아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현대카드 혁신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비밀, 바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밀 무기의 이름은 바로 유니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객이 카드 긁는 모든 데이터를 2,000개가 넘는 꼬리표로 아주 잘게 쪼개서 분석하는 AI 플랫폼이에요. 아까 보셨던 그 말도 안 되게 낮은 연체율의 비결, 그리고 초계인화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 바로 이겁니다. 이 데이터로 돈을 버는 과정이 마치 하나의 공장 같아요. 먼저 거대한 데이터 호수에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싹 다 저장하고요. 여기에 2,000개가 넘는 태그를 붙여서 소비 습관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AI가 투입돼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이 분석 결과, 이 통찰력 자체를 서비스형 데이터, 즉 DAAS라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거예요. 원자재를 가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거랑 똑같은 모델인 거죠. 정태영 부회장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데이터 분석보다 데이터 설계가 훨씬 강한 회사.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처음부터 돈이 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구조, 그 판 자체를 설계했다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럼 이 대단한 전략, 과연 시장에서 먹혔을까요? 네,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통했습니다. 국내 금융사 중에선 최초로 일본의 대형 카드사인 SMCC에 수백억 원 규모의 AI 소프트웨어를 수출했고요. 이제는 북미와 유럽으로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이런 성과로 내면서 위험 부담이 큰 전환사채, CB 같은 걸 발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장은 이렇게 독특한 하이브리드 기업에 얼마짜리 가격표를 매겼을까요? 네 번째, 그 가치 평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 계산을 거쳐서 나온 현대카드의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PER이라고 부르는 게 약 7.26배입니다. 그럼 7.26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다른 경쟁 카드사들의 PER이 보통 4에서 6배 수준이거든요. 이거랑 비교해보면 답이 바로 나오죠. 시장이 현대카드를 그냥 단순한 금융사가 아니라 기술 가치를 더한 기업으로 보고 거기에 프리미엄, 즉 웃돈을 주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장 똑똑한 돈이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더 흥미롭습니다. 2017년에 어피언티 컨소시엄은 주당 약 9,800원에 들어왔는데 5년 뒤인 2022년에는 대만의 푸본생명이 무려 13,757원에 지분을 사들였어요. 전문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혁신을 이끈 리더십에는 과연 어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을까요? 먼저 빛의 측면입니다. 정태영 부회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세로카드 같은 디자인 혁신이죠. 업계의 판도를 바꿨고 문화 마케팅으로 현대카드라는 브랜드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금융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보여줬고 규제 한도 안에서 꼬박꼬박 배당을 하면서 주주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즉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적이 부진할 때도 임원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있고요. 가족 간의 상속을 둘러싼 개인적인 법적 분쟁도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바로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최대 주주가 현대차이기 때문에 만약 분리된다면 현대카드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인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마지막 최종 질문.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현대카드가 가야 할 길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요약표를 보면 현대카드의 현주소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글로벌 AI 플랫폼 수출이라는 강력한 무기 덕분에 미래 성장성과 재무 안정성은 높은 평가를 받지만 경영진 리스크나 마케팅 비용을 너무 많이 쓰는 수익 구조 같은 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죠.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한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카드는 금융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비싸게 느껴지는 기술적인 꿈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결제 데이터를 예술과 기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 기업의 다음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그 답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이 데이터의 가치를 얼마나 더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장외주식 학습해서 넘치는 대박을 기원합니다. 본 영상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AI 정보도 실수는 있습니다. 몰빵 금지, 묻지마 금지, 충동 구매 금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으로 돌아옵니다.